어젯밤 미국 시장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.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회사인 TSMC가 역대급 실적을 낸 건데요. 메타는 데이터 센터에 돈을 더 쏟아붓겠다고 나섰습니다. 심지어 연준 이사까지 나와서 미국 경제는 여전히 튼튼하다고 못을 박았는데요. 그러니까 돈을 버는 회사들은 어젯밤에도 멀쩡히, 아니 오히려 더 잘 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. 그런데 정작 반도체 지수는 하루 만에 5% 가까이 폭락했는데요. 펀더멘탈은 이토록 멀쩡한데 대체 왜 주가만 무너진 걸까요? 오늘은 그 이유를 딱 세 가지로 풀어드리겠습니다. 이 세 개만 따라오시면 어젯밤 미국장이 10분 안에 정리되실 거예요. 그리고 하나만 미리 귀뜸드리면 이 폭락은 사실 아직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겁니다. 그 이유는 맨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가주세요. 어젯밤 지수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지수가 다 같이 내렸는데 얻어맞은 정도는 서로 크게 달랐습니다. 그나마 다우 지수는 0.26% 내린 52,498포인트에 머물면서 제일 잘 버틴 편이고요. S&P 500은 그보다 조금 더 밀려서 0.79% 빠진 7,51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. 기술주가 잔뜩 담긴 나스닥은 낙폭이 훨씬 커서 1.55%나 주저앉은 25,87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4.78% 폭락한 12,347포인트까지 고꾸라졌어요. 덩치 큰 기술주가 많이 담긴 지수일수록 더 세게 얻어맞은 겁니다. 종목을 하나하나 열어보면 어디가 무너졌는지 대본에 드러나는데요. 어젯밤은 반도체가 그야말로 초토화된 날이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저장장치 회사 샌디스크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. 무려 12.63%나 폭락했어요. 통신칩 기업 마벨과 설계사 ARM도 각각 7% 넘게 고꾸라졌습니다. 인텔은 6% 넘게 빠졌고요. 마이크론과 AMD 역시 4%대로 밀렸습니다. 심지어 대장인 엔비디아마저 3.52%가 폭락했는데요. 반도체 바깥에 AI주도 크게 흔들렸습니다. AI 광고 기술 기업 엠러비는 하루 만에 12.65%나 폭락했어요. 오라클도 6% 넘게 주저앉았습니다. 그런데 초록불이 켜진 쪽은 성격이 딴판이었는데요. 정유회사 엑스모빌과 쉐브론이 나란히 3%에서 4%씩 뛰어올랐습니다.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결제 기업도 코카콜라나 월마트 같은 방어적인 소비주도 나란히 힘을 냈습니다. 결국 어젯밤은 AI와 반도체는 팔고 에너지와 안전한 주식을 매수하지 않는 심리가 그대로 드러난 하루였습니다. 섹터로 넓혀서 보면 이 그림은 한결 선명해지는데요. 어젯밤 11개 업종 중 에너지만 홀로 2.73% 오르면서 1위에 섰습니다. 그 뒤는 리츠와 필수 소비재, 유틸리티처럼 방어적인 업종들이 받쳤습니다. 정작 기술 섹터는 2.39% 빠지면서 꼴찌로 내려앉았습니다. 시장의 온도계도 확 달아올랐는데요. 사흘 내내 잠잠하던 공포지수가 하루 만에 14% 튀어오르면서 17을 넘어섰습니다.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4.624%까지 훌쩍 뛰었는데요. 무엇보다 국제유가가 심상치 않았습니다. 브렌트유가 하루 만에 9% 넘게 치솟으면서 배럴당 83달러를 찍었거든요. 결국 유가와 금리와 공포, 이 세 가지가 어젯밤 이야기의 뼈대입니다.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이유는 중동인데요.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수를 뒀습니다. 이란의 모든 항구와 연안을 다시 봉쇄하겠다고 선언한 건데요.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 화요일 오후부터 실제로 발효됩니다. 이란배는 막아세우고 그 길목을 지나는 다른 나라 화물에는 통행료 명목으로 20%를 물리겠다는 내용입니다. 미국이 이제 호르무즈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나선 건데요. 그런데 호르무즈가 어떤 곳인지가 중요합니다. 전 세계 원유의 5분의 1이 지나가는 아주 좁은 길목이거든요. 그 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공포에 앞서 보신 것처럼 유가가 하루 만에 급등한 겁니다.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되는데요. 유가가 뛰면 그 다음 순서는 언제나 물가이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미국의 물가는 이미 뜨거운 상태였습니다. 지난달 말에 나온 5월 물가 지표가 그걸 그대로 보여줬는데요. 에너지까지 전부 포함한 물가, 그러니까 헤드라인 물가가 1년 전보다 4.1%가 올라서 3년 만에 가장 높았었습니다. 여기서 식품과 에너지를 뺀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근원 물가도 3.4%까지 올라서 역시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요. 이 둘의 차이가 뭘 뜻할까요? 4.1에서 3.4를 뺀 바로 그 간격이 바로 유가 물가입니다. 이렇게 물가가 이미 달아오른 상황에서 어젯밤 연준이사 월러가 그 불씨에 기름을 부었는데요. 그는 소비도 기업 투자도 여전히 튼튼하다면서 경제를 낙관했습니다. 그러면서도 이번 주에 나올 물가가 또 뜨겁게 나오면 조만간 금리를 올리는 걸 고려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는데요.
경제가 튼튼하다는 건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. 게다가 물가가 뜨거우면 오히려 올릴 수도 있다는 거니까 시장 입장에선 부담이 두 배로 커진 거예요. 심지어 원러는 물가를 밀어올리는 원인으로 반도체와 서버 같은 AI 수요까지 꼭 짚었습니다. AI가 물가를 끌어올린다던 바로 그 반도체가 정작 어젯밤에는 폭락했으니 참 얄궂은 노릇이죠. 아무튼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앞서 본 국채금리가 껑충 뛰어올랐습니다.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바로 먼 미래의 이익을 보고 비싸게 값이 매겨진 AI와 반도체 같은 성장주입니다. 두 번째 이유는 반도체 안에서 직접 터진 악재였습니다. 주인공은 SK 하이닉스예요. 불과 사흘 전 나스닥에 화려하게 데뷔하면서 첫날에만 13%나 올랐던 바로 그 회사입니다. 그런데 어젯밤 한 증권사가 SK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칠 것 같다는 리포트를 내놨는데요. 그러자 미국에 상장된 SK 하이닉스 주식이 하루 만에 9% 넘게 빠졌습니다. 사흘 전에 축포가 무색하게 데뷔 두 번째 거래일 만에 고꾸라진 거예요. 문제는 이게 SK 하이닉스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건데요. AI 메모리라는 같은 배를 탄 마이크론과 샌디스크, 시게이트가 줄줄이 딸려 내려갔거든요. 앞서 숫자에서 보신 그 두 자릿수 낙폭들이 사실은 대부분 이 메모리 종목들이었던 겁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어젯밤에 진짜 반전이 나오는데요. 이렇게 반도체가 무너지는 와중에 정작 그 반도체로 돈을 버는 회사들의 성적표는 최고였거든요.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TSMC가 대표적입니다. 전 세계 AI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이 회사의 2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무려 36%나 뛰었거든요. AI 수요가 여전히 펄펄 끓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데,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. 루이지애나에 짓는 데이터 센터에 400억 달러를 더 쏟기로 하면서 그 한 곳에만 총 5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투자하기로 했거든요. AI에 쓰는 돈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린 겁니다. 그러니까 어젯밤의 폭락은 AI 사업이 나빠져서 벌어진 일이 결코 아니에요.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데 유가와 금리 그리고 갑작스러운 실적 우려라는 바깥의 충격이 주가를 덮친 거였습니다. 자, 이제 맨 앞에서 약속했던 그 이야기, 이 폭락이 아직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. 어젯밤 시장을 무너뜨린 세 가지, 그러니까 유가, 금리와 실적 우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당장 미국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오후에는 트럼프의 호르무즈 봉쇄가 말이 아니라 실제로 발효됩니다. 봉쇄가 시작이 되면 유가가 더 튈 수 있겠죠. 그러면 물가도 금리도 다시 자극을 받게 됩니다. 게다가 공교롭게도 바로 그 무렵 원로이사가 콩 짚어 말했던 이번 주 소비자 물가가 발표됩니다. 이게 또 뜨겁게 나온다면 금리 인상은 말이 아니라 현실이 되겠죠. AI로 돈 버는 회사들은 여전히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지만 그 위로 유가와 금리라는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시장은 좋은 실적보다 나빠지는 거시적 환경을 먼저 본 하루였다는 거예요. 그 먹구름이 화요일을 지나며 거칠지 아니면 더 짙어질지가 다음 주에 가장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. 여러분은 이 먹구름이 화요일을 지나면 거칠 거라고 보시나요? 아니면 더 짙어질 거라고 보시나요?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 시장을 살펴봤고요.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